도산 안창호의 시선으로 본 성실함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면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성실한 사람부터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덜 노력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성실함만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된 사회에 들어선 걸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개인의 인내에만 기대는 사회는 결국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뉴스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개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더 참았는가? 더 노력했는가? 더 버틸 수는 없었는가?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도산 안창호의 시선으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성실함이라는 기준부터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일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온 방식.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성실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다. 묵묵히 버티면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시대에는 실제로 작동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게 성실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은 미덕이었고, 참는 것은 어른스러움이었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기준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 묵묵히 견디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받을 거라고,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기준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지킨다고 해서 삶이 지켜지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요구되지만 그 대가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여전히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2부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삶은 점점 더 빠듯해지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유는 사라집니다. 월급은 오르지만 저축은 늘지 않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경력은 쌓이지만 미래는 더 불투명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덜 노력했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어디서 실수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 조금 더 아껴 썼어야 했다. 조금 더 계획적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대가 이 질문을 하고 30대가 이 질문을 하고 40대가 이 질문을 합니다. 대기업 직원도 이 질문을 하고 자영업자도 이 질문을 하고 프리랜서도 이 질문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모두가 자신이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것이 정상일까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불편함.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의 선택을, 나의 노력을, 나의 능력을. 3부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의 태도나 성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한두 사람의 삶을 바꾸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같은 방향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처럼 명확하지도 않고 규칙처럼 강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우리의 삶을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르는 구조에서는 모두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조에서는 모두가 스펙을 쌓느라 청춘을 소진합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에서는 모두가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만들어낸 강제에 가깝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개인의 인격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기준을 중요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흥사단을 조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수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전체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은 모래성과 같다. 개인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회의 구조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그 삶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부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금의 사회 구조는 위험은 개인이 감당하고 책임도 개인이 떠안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일이 잘 되면 개인의 성취가 되고 일이 어긋나면 개인의 실패가 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개인의 노력 덕분이고 경제가 나쁠 때는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성실함이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실할수록 더 오래, 더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버거운 상황에서도 계속 버팁니다. 성실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을 떠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딥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성실한 사람이 먼저 소진됩니다. 성실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성실한 사람이 먼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말은 언제나 빠르고 편리한 결론입니다. 이 말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책임을 명확하게 지정해주며 무엇보다 기존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시장이 어려워서보다 성과가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설명할 때 구조적 문제보다 국민의 참여 부족을 거론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는 구조에서 사람들은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성실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노력은 개인을 더 소진시킬 뿐입니다. 5부 핵심은 성실함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문제는 성실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게 만든 기준입니다. 기준이 하나뿐이면 선택은 사라지고 책임은 개인에게 고정됩니다. 성실하면 된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가립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가리고 기회의 차이를 가리며 출발선의 격차를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10시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10시간 일해서 수억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저축해도 집 한 채 마련이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투자해서 자산을 불립니다. 이 차이는 성실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회의 차이이고 구조의 차이이며 출발점의 차이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런 사회였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삶은 쉽게 소모된다는 점 말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교육에 집중했고 민족운동을 하면서도 사회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각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이면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6부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기준이 완전히 옳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을 붙잡아 온 시간이 길수록 그 기준을 내려놓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실함에 많은 것을 걸어왔습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청춘을, 때로는 건강까지도. 그래서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필요하며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함만으로는 개인이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성실함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사실입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고통은 반복됩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더 성실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기준이 과연 사람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버티게만 만드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7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일은 해야 하고 삶은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당장 무언가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는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구조에서 나는 잘 버티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노력해야 해라고 자신을 다그쳤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위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시선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를 구조로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숨을 쉴 수 있고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하지만 그 실천은 자기 소모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실함이 자기 소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구조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입니다. 8부. 하나의 질문만 남기기. 마지막으로 답 대신 질문 하나만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기준은 과연 사람을 살게 하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버티게만 만드는 기준일까요?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회는 누군가의 삶을 계속 소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10사람이 무너지면 요즘 젊은이들이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100사람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100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과연 옳은가? 이 기준이 과연 사람을 지키는가를? 이 질문은 오늘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구조는 조금씩 바뀝니다. 한 사람의 질문은 작지만 여러 사람의 질문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평생 이것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모이면 사회가 바뀐다고. 개인의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 성실함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언젠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